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오늘 점심을 먹고 산중의님 텃밭에 잠시 나와서 한 바퀴를 쭉 다 둘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야초 공부가 재미있으시죠? 상당히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점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은 그 수백 수천의 이런 종류들을 하나씩 구분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실물 비교를 통해서 여러 식물들을, 비슷한 식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같은 식물, 같은 종의 같은 속에 속하는 한 가지 식물조차도 지역적인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잎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쭉 한번 둘러보면서 그런 여러 식물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본과 목본의 그런 이제 잎의 크기 차이, 제가 지난 실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그것들을 직접 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잎의 크기들이 달라지는지. 자, 우선 이 식물들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뭐죠?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취 종류로 보이지만 잎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시가 밀생해 있는 아주 따갑습니다. 여러분들 곤드레라고 많이 부르시는 고려 엉겅퀴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고려 엉겅퀴. 자, 여기는 지금 그 산중의님 그 텃밭에 들어가는 초입 입구거든요. 이쪽은 해가 어느 정도 좀 비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고려 엉겅퀴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잎의 크기에 주목을 해 주세요. 자, 요 중에 가장 평균적인 잎을 하나 제가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잎의 크기가 요 정도 돼요. 자, 요건 이제 햇빛이 잘 드는 경우라도 이래요. 그러면 그늘에 있는 고려 엉겅퀴 곤드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고려 엉겅퀴가 있네요. 자, 이쪽에도 있고 조금 더 그늘 쪽에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안쪽에 보시면 온나무 옆으로 해서 지금 고려 엉겅퀴가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선뜻 보시기에도 아까 햇빛에서 자라고 있는 곤드레와는 잎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났었죠.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어때요? 자, 고려 엉겅퀴는 엉겅퀴과죠. 엉겅퀴과들은 이제 뭐 햇빛이나 이런 환경에 많은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적응성이 뛰어난 그런 식물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늘에 있는 이런 식물들의 잎이 더 큰 이유는 바로 그 광합성 때문에 그래요. 자,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이나 파충류나 양서류나 이런 애들처럼 자기들이 맞는 환경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늘에 자라는 애들은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본들은 잎을 키우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크기가 한 3배 정도 나겠죠. 자, 이렇게 햇볕에 나는 종과 이렇게 그늘에서 나는 애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 엉겅퀴 말고 또 다른 식물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요건 뭐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마예요. 마. 생약명 산약이라고 하죠. 자, 뿌리를 우린 주로 약재로 또는 구황식품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왔죠. 자, 요건 이제 지금은 그늘이 져 있지만 여기도 햇빛이 좀 드는 곳이거든요. 자, 마 잎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중에 햇볕에 드는 곳에서 가장 큰 잎을 하나 채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그늘에 있는 마의 잎을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그늘에 자라고 있는 마예요. 마의 잎인데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잎이 커 보이죠. 자, 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덩굴성 식물이에요. 다른 식물들을 감고 올라갑니다. 감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햇빛을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양분을 뿌리로 보내서 뿌리에 비대한 그 영양 그 뿌리를 굵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까 지금 햇빛에서 나는 마와 그늘에 나는 마, 이렇게 잎의 차이가 큰 거예요. 자, 이것도 광합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늘이라서 지금 여기 참나무가 그늘을 크게 지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옆으로 한참 더 뻗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뻗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잎의 크기를 우선 키움으로 해서 햇빛을 받을 확률을 그만큼 올리는 중인 거예요. 자, 잎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렇게 또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식물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요거는 개모시 풀이죠. 여기 나무 그늘을 벗어난 지금은 그늘이지만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 곳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개모시풀의 잎 중에서 좀 큰 거를 하나 잘라 볼게요. 자, 잎이 작지 않죠? 보통 한 깻잎 정도 크기네요. 자, 그러면 그늘에 있는 개모시풀을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참나무 굴락이 이렇게 그늘을 지우는 곳입니다. 이쪽에도 개모시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자, 그늘이죠. 그늘이기 때문에 잎의 크기가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햇빛에 있는 것보다 많이 클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한번 직접 비교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햇빛이 나는 쪽에 있는 잎 중에는 그래도 좀 큰 개체를 이렇게 제가 마련을 했는데, 좀 그늘에 자라는 것과는 이것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자, 지금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초본류들은 대부분 이런 습성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참치 있죠. 참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가장 크게 봤던 잎이 저쪽 양구 쪽이에요. 양구 쪽에 아주 깊은 산 계곡 쪽에서 만났던 참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바닥 한 5, 6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잎을 자랑하는 그런 개체를 본 적도 있어요. 아주 깊은, 그리고 그늘이 많이 진 곳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위해서 잎의 크기를 늘리는 그런 이제 원리죠. 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지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풀이죠. 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초본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에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두릅 있죠. 두릅 같은 경우에는 잎의 크기가 그늘에 있다고 해서 더 크진 않습니다. 그럼 그늘이기 때문에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은 불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나무는 이제 초본류들보다 뿌리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죠. 거의 키 크기만큼 뿌리가 뻗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뿌리가 그늘이 너무 지게 되면 뿌리가 양지 쪽으로 계속 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체는 죽이고 그 살아나간 뿌리들이 양지 쪽에서 다시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계속 양지 쪽으로 뿌리가 발달해서 이동을 하는, 자, 나무들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릅나무처럼 뿌리가 이동을 해서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커다란 그 참나무 밑인데, 자, 이런 참나무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여러분? 요것들은 뿌리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요것도 보면, 다른 나무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도토리 나무류들 보면, 햇빛이 잘 드는 쪽에 있는 가지들을 더 많이 키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토리가 더 많이 달리게끔. 그러면 햇빛이 있는 쪽에 났던 도토리가 그 밑에 떨어져서 또 발화하면 아무래도 본 식물이 있든 본 나무가 있든 그 자리보다는 좀 더 햇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토리를 통해서 양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적인 말씀들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제 주장을 이렇게 펼쳐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런 초본류들, 목본류들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얘네들도 처절한 그런 생명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청산별곡 물러갑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